블라디미르 푸틴은 체첸에서 잔혹한 전쟁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고 그의 통치도 또 다른 전쟁으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라즈만 카다로프는 수십 년 동안 푸틴의 꼭두각시로 이 지역에서 군림해온 군벌인데 이제 권력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에겐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대의 혈연 분쟁과 마피아 폭력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거대한 권력 공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디로프가 떠나면 북카프카스를 묶던 접착제가 없어져 그때가 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체제가 흔들리는 사이 러시아 경제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러시아인들은 푸틴에게 식료품 값을 낮춰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한 유일한 업종은 장례 산업입니다. 그럼 이제 연방이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즈만 카디로프의 새로운 발표를 들어보시죠.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람잔 아크마토비치, 선거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선거 후 우리 지역과 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하시나요? 선거는 다른 곳에서도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민이 지지한다면 저는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미 지쳤습니다. 이 권력과 국민을 섬기는 일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력과 사람들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개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흐마드 하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는 아흐마드 하지의 조언자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는 이 길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의 타이밍이 흥미로운데 올해 2025년 5월에 하두로프가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유명한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에 푸틴이 그의 사임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6개월도 안 되어 같은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카디로프의 건강 때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것은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은 누구나 체첸 내부에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각만큼 흔한 일이 아닙니다. 카디로프가 권력을 잡은 주된 이유는 아버지가 유명했고 제2차 체첸 전쟁 후 푸틴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가족이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만약 그를 대신해서 약한 지도자가 들어서거나 혹은 권력 공백이 생긴다면 푸틴이 결코 불안정해지길 원하지 않는 이 지역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 말은 푸틴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러시아 군대를 파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 기간 동안 체첸에는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내부에는 여전히 체첸이 독립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외부에도 체첸의 독립을 추구하는 반대파 지도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체첸과 러시아 간의 문제만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카프카스 지역에는 다른 문제들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체첸은 이 지역의 다른 여러 지역,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다게스탄을 포함해서 영토를 점점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권력 공백이 생기면 이 지역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저희가 이 채널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카다로프는 타게스탄의 상원 의원을 포함한 다른 지역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피해 복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두고 카다로프 암살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개적인 싸움은 푸틴이 다른 지역들에서 실제로 얼마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비즈니스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법이 없고 마피아식 폭력으로 모든 걸 장악합니다. 네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게 곧 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서 별도 영상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마존을 시작한 부부 얘기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와일드베리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부부가 이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를 장악하려고 한 명은 다게스탄, 다른 한 명은 체첸 마피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조직은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는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비밀리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체첸으로 돌아가 봅시다. 체첸은 늘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권력 공백은 불안정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혁명의 제일 원칙을 잊지 맙시다. 경제 위기는 혁명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러시아에서는 경제 위기가 정말로 심각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공개적으로 푸틴에게 경제의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인플레이션이 언제 떨어지기 시작할지, 그리고 정부의 세금 인상이 언제 멈출지 묻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공개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목적은 푸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묻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전쟁에 반대하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요. 제 아들은 자원에서 싸우러 갔어요. 지금 4년째 싸우고 있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돈만 빼고는 다 있어요. 평소처럼 돈이 부족해요. 그거 말고는 다 괜찮고 음식도 있어요. 저는 푸틴에게 만족해요. 가능하다면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답을 못 받을 걸 알기에 그에게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라면 푸틴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아, 당신은 정말 관심이 없군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삶에서 나아진 점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아요. 아주 변함없어요. 연금은 지금 그대로 두고 이 아파트만 있으면 돼요. 리모델링 없이라도요. 그래도 따뜻하고 빵 한 조각은 먹을 수 있잖아요. 버터도 있고요. 버터를 좀 더 많이 먹고 싶긴 해요. 우리 군대가 아무리 빠르게 진격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푸틴 개인을 지지합니다. 저는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자부심만 남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이게 100년간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하수도랑 가스 그거 말고는 다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괜찮은데 하수대는 아직 문제가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모든 걸 그냥 길에다 버려요. 네,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도 물어보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불만이 있다면 그건 기대치 때문이죠. 기대 없이 그냥 살아야 해요. 불평할 것에 대해 자기 집이 없는 군인들의 긴 대기줄 47,000명 이상이에요. 가족들과 함께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물음표와 함께. 그는 이해할 거예요. 삶이 더 밝아졌어요. 물론 특별 군사 작전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미 대조국 전쟁과 비교되고 있어요. 언제 가면 모든 게 나아질까요? 이런 상황은 전국 어디나 같아요. 우리는 그 쇼를 보며 블라디미르비치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정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다른 신호는 러시아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트럭 한 대 분량의 시신 주머니를 살 만큼의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산업이 있는데 예상과 다릅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관에 수십억이 쓰입니다. 러시아 최대 장내 회사들의 수익이 우크라이나에서 기록적인 손실 이후 수십 % 급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2024년과 2025년의 수익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몇 년 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위 5개 장내 회사들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5배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선 사망자 증가율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러시아인이 많이 죽을수록 장내 회사는 더 큰 이익을 봅니다. 곧 저는 꽤 확신하는데 곧 러시아에는 더 많은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 장내 복합단지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러시아인들과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주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였습니다. 푸틴이 실제로 답변한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치솟는 물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비싼지 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평균 지표나 통계를 볼 때 이런 평균 수치가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의문이 생깁니다. 수치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실제로 겪는 현실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온압할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75에서 80%입니다. 하지만 특히 식품 인플레이션은 특정 품목에서는 실제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사용하는 식품 바구니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그 식품이 주로 단백질 제품, 고기, 닭고기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연히 가족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거기엔 좋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베이식스 인사이더 구독자분들을 위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스티브 위트코프가 미국 대러 협상 대표가 된 과정과 푸틴의 큰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으로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베이식스인사이더.com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회원 가입 시 유튜브에 없는 다양한 검열 없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뉴스 에피소드에서 제공되는 보너스 콘텐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 뵙겠습니다.